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오전 3시 1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서 이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아까 잠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뭐 시장의 호재로 조금 작용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비춰졌는지 잠깐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바로 눌리면서 47,650 정도로 다시 회귀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썩 좋은 느낌은 아니다.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그나마 희망을 여기서 좀 찾아보자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 횡보의 시작이 그러니까 곧 전고점 찍고 하락, 그리고 이 횡보의 시작 구간이 그나마 이제 최근에 5월달에 전고점 찍고 크게 하락 있고 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잘 해주면서 라는 게 전제죠. 지지를 잘 해주면서 횡보 구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다시 조금 분위기 좋게 가져갈 수 있다 라면 내년 1분기 한 1분기? 1분기 안에는 좀 분위기가 그나마 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있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뭐 제 채널이 아니더라도 다른 채널들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팔로업 하시는 뭐 분석가들, 차티스트 분들 뭐 다 보셔도 분위기가 싹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좀 혼조세에 있고 방향이 어디로 가든, 그러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횡보를 좀 하든 좀 이상할 거 없는 좀 시장인데 분위기 자체는 하방 횡보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많이들 해석을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막 겁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저번 주만 해도 좀 이제 반반이었는데 왜냐면 이렇게 뭐 반등도 이렇게 있었고 좀 지지가 있었는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급변을 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로 더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이렇게 많이 뺐죠. 그러니까 윗꼬리가 이렇게 나올 만큼 이제 반등이라고 좀 하기도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반등을 조금 했었는데 이제 요게 쭉 빠져버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얇은 이 선이 어떻게 보면 지지 구간이었습니다만은 여기가 좀 뚫렸죠. 뚫리고 나서 여기를 만약에 지지를 해줬다면 지금 얘가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지지를 조금 더 해주고 위로 갈 수도 있지 않나,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나 라고 기대를 했건만 그게 안 되면서 이 빨간색 라인이 오히려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이런 분석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희망 회로에 대한 차트였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5파 기준으로 이제 좀 상승 관점에서 이번 하락을 좀 조정 구간으로 봤었던 지표인데요, 자료인데요, 분석가겠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강세 시나리오가 좀 무효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은 좀 약세를 보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분석입니다. 사실 이 사람도 이제 롱충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은 애매하다. 왜냐면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이 있고 나서 지지를 좀 어느 정도 해주고 이렇게 반등하는 어떤 이런 힘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반등 계속 나오고 여기도 바로 V자 반등으로 힘을 바로 받죠. 근데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는 강하게 하락을 했음에도 강한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혹은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암호화폐 시장이 좀 신기한 게 한 달 전만 해도, 왜냐면 11월 초만 해도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요. 11월 초에 보시면은 막 비트가 이 구간이었으니까 전고점 가네 마네 뭐 이러면서 이제 연말 불장 옵니다, 뭐 연말 1억 갑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하시고 좀 빠르게 대응을 하시고
기민하게 움직여 주시는 게 진짜 필요한 시장이지 않나 라고 한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왜 우리가 저 영상에서도 한 달 전 영상 보시면은 분위기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들로 자금이 몰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이제 조금 포화가 됐다고 판단이 됐었죠, 사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고전하는 시장이지만 이게 장기로 보면은 진짜 장기로 보면요. 결국에는 1억 가능합니다. 1억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잡코인은 모르겠어요. 잡코인은 모르겠고 비트는 언젠가 결국에는 1억 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견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믿고 이제 장기 투자로 가시던가 아니면 이제 또 만약에 현금화를 잘했다 그러면은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코인 개수를 늘리는 전략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내가 좀 크게 물렸어 혹은 아 나는 여기서 조금 빼기는 애매한 자리 같아 라고 하시면은 떨어진 거 땡큐죠. 물 타면 되니까. 그래서 각자 본인의 이제 투자 전략이 이제 투자 시점이나 뭐 평단 포트폴리오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는 해석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인베이스에 계속 상장되는 이런 코인들 목록 보시면은 이제 뭐 P2E도 요즘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P2E와 관련된 이제 뭐 IMX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 또 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가는 방향성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은 게 지금 이제 현물거래 기반으로 봤을 때 현물거래소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볼륨 순위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요. 바이낸스는 뭐 여전히 부동의 1위죠. 이게 뭐 선물로 들어가면 이제 넘사벽이고요. 그나마 현물에서 이제 좀 뭐 따라오는 얘가 사실 만달라 이 거래소는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근데 지금 원래 같은 경우는 2위가 후오비였거든요. 후오비 글로벌이 원래 이제 거의 2위. 그나마 바이낸스랑 좀 비밀 법한 거래량을 가지고 오는 2위 거래소였어요. 현물 거래 기준으로. 근데 사실 후오비가 좀 철퇴를 계속 맞고 나서 거의 이제 거래량이 엄청 토막이 났죠. 세 토막, 네 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추락을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FTX가 좀 따라 붙고 쿠코인도 많이 따라 붙였죠. 그리고 뭐 크립토닷컴도 꽤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로가 좀 많이 붙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올해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은 참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를 좀 우러러보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장하는 혹은 얘네들이 가는 방향성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또 이번에 뭐 그 저번에 그 주식도 상장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좀 가는 방향성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지금 이 현물 거래에서 좀 밀리긴 하지만 나중에 진짜 이 시장이 조금 자리 잡아가고 미국에서의 그 진출이 조금 더 가속화된다면 코인베이스 프로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상장하는 거래소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래 토큰이 아니라 이제 관련 토큰들이라든지 얘네들이 가는 사업 방향성을 좀 따라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바이낸스 이제 그 선물 기준으로는 거의 넘사벽이에요. 뭐 여기 74, 그 다음에 20, 뭐 10 이렇게 내려갑니다. 코인베이스는 없죠. 코인베이스는 업비트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들 이제 좀 우리가 흔히 알만한 기업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블록원 같은 경우는 이오스 재단이죠. 사실 이오스 재단이 블록원인데 여기가 비트코인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14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예전부터 좀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있고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근에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테슬라 있고 뭐 디지털 갤럭시 라든지 뭐 스퀘어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 있고 뭐 넥슨도 보이네요. 되게 재밌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장기 관점에서의 이제 이런 홀딩 기업 말고도 중간중간 보시면은 약간 좀 뭐 해칭 관련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트레이딩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장기 홀더들 개념이고 얘네들보다 좀 단기로 이런 시장에서의 이제 대응을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조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VL이 디파이 TVL 기준으로 보시면은 플랫폼, 이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루나, 아발란체, 솔라나 정도가 지금 이제 상위 탑 5 맴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폴리곤이나 뭐 팬텀 정도 좀 쳐준다고 보시면요. 지금 테라가 또 3위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라, 아발란체, 솔라나 여기 세 개가 좀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이제 보시면 TVL이 좀 많이 따라잡혀져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디파이 연쇄부도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었죠. 그거는 되게 미미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제 규제라는 게 또 어떻게 나중에 또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디파이 관련 규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아니면 진짜 뭐 17년, 18년처럼 비트나 뭐 이런 게 떡락을 한다면, 진짜 떡락을 한다면 이 시장이 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좀 눈사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좀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스톱으로 엄청나게 굴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승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상승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락으로도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래서 좀 항상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규제 같은 게 진짜 좀 변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올려드렸던 그 댓글 좀 제가 늦게 올려가지고 꼭 한번 이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파이가 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디파이의 어떤 그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네. 이제 김프 같은 경우도 지금 6% 정도로 왔다 갔다 계속 해주고 있죠. 6%에서 한 7%, 8%, 9%, 10% 정도면 충분히 이제 김프만으로도 테더를 갖다가 업비트에 넣어서, 그러니까 코인을 사서 업비트로 이제 원화로 바꾸는 전략을 어느 정도 좀 사용하셔도 좋은 느낌입니다. 6%는 조금은 약하긴 하죠. 6%는 조금 약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8% 정도, 최소 8%에서 뭐 한 12% 정도면은 땡큐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재밌는 이슈인데, 바이낸스에도 있지만 티커가 MIR입니다. 그리고 빗썸에서도 뭐 미러 프로토콜이라고 이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코인이 보시면 1시간 기준으로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하루 기준으로 이렇게 떡상을 했다가 떡락을 해요. 이런 또 재밌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뉴스가 하나 떴어요. 뉴스라고 해야 되나? 발표? 폴리곤에서 이제 영지식 증명이 특화된 프로젝트 미러 프로토콜을 인수했다 라고 이런 기사가 떠서 미러 프로토콜이 막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미러가 아니죠. 딱 봐도 이게 너무, 딱 보면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런 단순 기사만 보고. 그래서 이 미러가 아니라 여기서 인수한 이 미러는 진짜 이제 영지식 관련 그런 프로젝트로서 이제 이 미러고요. 그러니까 이 미르 프로토콜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뭐냐면은 이제 테라 생태계 파생 관련해가지고 이제 현물이랑 좀 이어주는 그런 이제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러 프로토콜이랑 저 미러 프로토콜이랑 다른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동명답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요게 지금 좀 논란이 돼서 재미있는 이슈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장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어떤 이해, 그러니까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겠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좀 이해만 있어도 이런 좀 오매수는 안 할 텐데, 이런 게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시장에서 진짜 위험한 게 그러니까 이런 티커만으로도 진짜 헷갈릴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게 좀 명확하게 다른 프로젝트라는 점 재미있네요. 그리고 이제 비코노미가 제가 어저께 방송을 못했죠. 그래서 어저께 이슈였는데 비코노미가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상장 직후가 가장 가격이 높다. 보시면은 물론 비트가 하방을 좀 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런 건 웬만하면 상장 직후에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던지시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뭐 비코노미가 이제 뭐 코인리스트에서 IO를 진행했었고 뭐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비코노미가 되게 괜찮은 프로젝트인 것 같고 뭐 근본이라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거 존버를 해봐야겠다 라고 베팅을 할 정도의 프로젝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비트가 너무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서 팔고 차라리 이렇게 저점이 오면 사서 물량을 늘리시는 전략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실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좀 하신 분들이 많아서 보시면은 내가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 대한 단기 분석과 단기 홀딩을 가지고 장기 투자로 이어가지 마시라 이런 말을 많이 좀 드리거든요. 최근에 이뮤터블 X 같은 경우도 좀 물리신 분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프로젝트들은 상장을 하고 나면 잠깐 이렇게 뭐 물량 팔죠. 그 초반에 이제 샀던 사람들이 팔아서 이제 여기서 보통 저점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올리면서 이제 또 시장도 좋고 해서 마침 이뮤터블 X 오르는데 뭐야 이거 하면서 또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좀 나름 괜찮은 프로젝트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포모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솔라나나 뭐 아발란체 루나처럼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거 시총 막 가가지고 막 이거 10달러 그냥 뚫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희망회로 하다가 고점에서 안 팔고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는 패턴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런 얘들은 솔직히 이 구간에서 탔으면 좀 그런 단기 익절을 해주시는 게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솔직히 이미터블 X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들이 뭐 분석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를 뭐 1년 2년 투자를 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추세도 좋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게 진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많아요. 비코노미도 비슷할걸요? 비코노미도 비슷하죠. 비코노미도 실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이렇게 오를 때 호비에서 뭐 단타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그냥 IO 물량 받아서 파는 게 제일 위너예요. 어떻게 보시면. 이 가격 오르니까 또 내가 이거 근본인가 보다. 이거 좀 평가 괜찮던데. 이거 나 존버 해가지고 응?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뭐 루나 이런 것처럼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대응하시면은 그러니까 먹은 거 다 뱉는 그런 참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통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떤 프로젝트들이 보통 이런 패턴이냐면 나오기 전부터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갖는 프로젝트가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스타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한창 솔라나가 핫할 때 솔라나 기반 이제 P2E 게임이다 라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고, 실제로 IDO 가격 대비 100배, 200배까지도 뛰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초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 4일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쭉 빠져요. 쭉 빠져. 심지어 이 구간은 솔라나가 전고점을 뚫으러 가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 그냥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 다 100배, 200배, 최소 늦게 들어도 막 2배, 3배, 4배는 다 먹은 구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더 이렇게 갑니까?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조정 구간이 오고 다시 매집이 있고 다시 조정 구간이 오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패턴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가 초반에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만약에 매수를 해서 좀 올랐어, 상승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좀 단기 대응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그런 게. 이거 말고도 콜리스트 위주로 많이 보여드릴게요. 미나도 좀 그래도 올해 좀 그나마 프로젝트였죠. 이런 프로젝트들도 보시면은 막 2달러 막 이랬다가 5달러 찍고 4달러 막 했다가 다시 조정,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보통은 괜찮은 프로젝트면 이렇게 올라오고, 망한 프로젝트면 안 올라오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도 비슷해요.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구간이긴 한데, 솔라나도 초반에 이게 지금 줌아웃 해서 보면 여기가 지금 표가 안 나서 이렇게 그냥 뭐야 평평한데 라고 보시겠지만, 좀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시면요, 얘 같은 경우도 초반에 가격이 바이낸스 상장하자마자 가격이 어땠냐면은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이 구간에서 놀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3달러 4달러 하던 얘가 5달러 정도, 5달러 전까지 갔어요. 기억납니다 정확하게. 이날 이렇게 가던 얘가 거의 3토막 4토막이 나요. 그러고 나서 진짜 괜찮은 프로젝트들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루나 같은 경우도 어땠냐면요, 얘가 ICO 가격이 1300원이었어 1300원 처음에. 지금 보이세요? 여기 1.3? 1.3, 그 1.3이 1.3달러라는 겁니다. 1.3달러였는데 얘가 나중에 횡보 구간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초반에 가격이 이랬다가 이렇게 떨어져, 이게 거의 한 몇백원, 200원이죠 200원도 안 하죠. 200원 횡보를 거쳐서 가치를 드디어 인정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이 좋지 않거나 이제 그 프로젝트가 상장하자마자 뭔가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가격이 급등을 할 경우에는 좀 항상 좀 단기 대응, 제가 항상 말하는 단기 대응, 단기 익절에, 단기 급등에는 단기 대응, 항상 100번을 말씀드려도 모자람이 없는 얘기였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다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코노미 근데 하다가 왜 거기까지 갔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인리스트 이슈가 있었죠.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또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이번 프로젝트 한정이냐, 왜냐면 저번에도 이제 몇몇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참여 금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이 프로젝트만 한정인지 아니면 앞으로 영구 밴인지, 한국인들이 코인리스트 이제 영구 밴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에 트래블룰 3월 25일인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이제 다른 거래소들이 어느 정도 좀 배척을 하는, 특히 ICO나 IEO 같은 거는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먼저 선점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막는, 예방 차원에서 좀 막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트래블루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만약에 진짜 한국 거래소에만 이용 가능한 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정신 나간 것 같고, 그건 좀 아니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면, 깨어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좀 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우스 코리아가 밴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랑 뭐 미국 같은 게 좀 엄격하죠. SEC 규제가 있어서. 이런 나라들이랑 지금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게 저는 조금 어이가 없어요, 사실. 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중국같이 뭔가 그런 규제 하에 있다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또 규제하니까 또 떠올라서 가져와 봤는데요. 상기의 난 여러분들 많이 들어는 보셨겠죠. 이걸 직접 겪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18년 1월 우리 이때 당시 우리나라 이제 사실 김프가 좀 많이 끼긴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최소 30%, 40%, 50%까지도 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낀 건 맞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엄청난 붐이 일어나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암호화폐 거래를 했을 때 최소 징역 5년 이하 이런 발언을 이렇게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었나 라고 좀 생각을 지금도 다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 규제가 그만큼 무섭다. 규제가 먹이사슬의 이제 최상층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규제가 진짜 그만큼 무섭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좀 여러가지 뭐 기로에 놓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세금 이슈라든지 아니면 NFT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P2E 같은 경우도 지금 규제가 되게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이 시장에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규제는 확실히 진짜 굉장히 큰 변수다 라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도 말만 저러지 뭐 있겠어 했는데, 이제 그걸 트리거로 시작해서, 물론 시장이 이제 많이 과열됐었던 시장이면 맞지만 이걸 트리거로 시작해서 이제 사실 좀 시장이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제는 좀, 규제와 이제 어떻게 좀 부딪힐 수 있을 법한 그런 섹션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를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중국도 호흡이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 호흡이 토큰 가격 떡락하고 힘 못쓰고 거래량 쭉 빠지고, 그래서 규제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좀 주저리 있었는데 벌써 또 27분이나 떠들었네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빠른 게, 예전에는 이렇게 안 길었던 것 같은데 영상들이 요즘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이걸 좀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는 좀 너무 하락에 대해서 이제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공유를 드리고 싶기는 한데, 너무 겁주는 내용 같아서 좀 재미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재미로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라고 왔을 때, 이제 여기 트레이딩 뷰에서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웃겨가지고 웃기기도 하고 좀 공감도 되고 그때 생각도 나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본인은 이제 17년도 폭락을 봤대요. 그래서 전체 폭락을 다 맞지는 않고 이제 부분 폭락을 맞았나 봐요. 그래서 개고생 안 하는 방법을 적어준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러 가지를 이제 넘버링 했습니다. 그래서 1번, 17년도 11월에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었죠. 이때만 해도 17년도 11월이면 진짜 막 몇백만원 하던 비트코인이 막 1200, 1300, 1400 막 해서 2500까지도 12월 초에 갔었던 그런 장세입니다. 그런 비트코인 장세가 1월부터 폭락할 것이라고는, 심지어 그 폭락도 한 번이 아니었죠. 이제 계단식 하락의 시작이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번,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려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맞았죠. 그때 당시에도 폭락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었는데 희망회로를 많이 돌렸죠.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는 폭락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지금 최근 글이거든요. 지금 현재에 대해서 좀 과거를 투영시켜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진짜 개 바닥 각질은, 그러니까 개 바닥 각질이 뭐냐면
걔 바닥 중에서도 진짜 가장 밑에 있는 진짜 하락의 끝. 그 지점부터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그 지점 하락장의 종료이자 상승장의 시작은 그 순간은 진짜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다. 이건 공감합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후 공허함과 조용함이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죠.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이나 뭐 5월장만 해도 여러분들이 단카 같은 데만 보셔도 혹은 뭐 커뮤니티 하시는 데만 보셔도 하락이 좀 힘듭니다. 하락이 힘들다. 뭐 지지를 해준다. 뭐 반등 간다. 뭐 반등을 한다. 이거 찐반인가? 그래도 저 코인은 좀 오르네. 이런 이슈도 있네요. 이거 좀 괜찮지 않나요?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근데 이때가 아마 진짜 개바닥 각질이 좀 더럽네요. 뭔가 18년 10월 11월부터 시작이었어요. 18년 11월부터 11월 한 두 달 정도 이어졌었는데 이때는 제가 진짜 인정하는 바닥이거든요. 이때는 진짜 이게 말이 맞아요. 진짜 비명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죽기 일보 직전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그 단톡방에서 희망으로 돌리던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나갑니다. 그냥 나가요. 방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나가고 진짜 그 공포 자체예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 동시에 그 공포의 순간에서는 그 바닥이 바닥인 줄 모르더라고. 저도 그냥 그냥 더 떨어질 줄 알았어. 더 망한 줄 알았어요. 어떠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저도 저도 어떠한 희망도 없고 이게 내가 지금 튤립 버블이라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진짜 튤립 버블이었구나. 이게 비트코인 다 사기였구나. 나도 지금 이 사기극에 휘말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좀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돈을 좀 많이 벌었었기 때문에 자랑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이제 좀 겁주는 내용이라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신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 말아라. 어제까지 풀면서 했다가도 좀 또 시장이 얼굴 싹 바꾸면은 혹은 막 규제가 팍 들어오거나 뭐 코로나 같은 이슈가 팍 터지면은 언제든 시장은 다시 현금을 늘려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락장 같은 경우도 진짜 여러분들이 하락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물 타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혹은 이제 내가 기준을 잡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아싸리 상승 전환을 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저도 항상 말하지만 말해주고 또 말해줘도 아무도 와닿지 않습니다. 절대. 이 말을 제가 또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공감을 못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 말은 좀 공감이 되네요. 그렇게 비트코인 좋은 줄 알았으면 400만원 샀어야죠. 왜 400일 때 안 사고 7천 8천일 때 사가지고 1억 3억 외치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가지 이슈들이나 좀 시장을 읽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재미있네요. 그래서 지금 비트가 뭐 지금 날아간다 이런 건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고요. 단지 조금 위험하니까 현금 보유하셨던 분들은 섣불리 올인해서 뭐 물타기나 바닥한다고 들어오지 마시고 현금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자리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무기를 얻으신 거거든요. 현금화를 좋은 타이밍에 하신 분들은. 근데 그거를 진짜 잘 쓰셔야 이익이 극대화가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전략대로 하셔야죠. 너무 무책임했나?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말 잘 보내시고, 이 말은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은 하락하고 뭐
당분간 단기적으로 아니면 뭐 그게 장기로 갈 수도 있겠죠. 좋지 않을 수는 있어도 진짜 초장기로 보면은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은 10년, 20년 뒤에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시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암호화폐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했던 이 공포가 아까 이 트레이딩 뷰에서 말했던 이 공포가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공포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사실. 이때는 진짜 아까 말한 공포가 언제냐면요 여기거든요. 이게 고점을 찍고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 구간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별로 안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시총이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이더가 10만원이 뚫리는 구간이거든요. 18년 11월부터 이 구간이 지금 보시면은 아무 그것도 아닌 구간이에요. 사실 되게 엄청난 기회였던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처럼 나중에 또 돌아보면 지금 이런 구간도 또 저런 구간의 한 그런 장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또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대신에 가치 투자와 공부는 꼭 필요합니다. 안녕.